전문가 도타보기 이 시간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관심이 많은 주제죠. 이번 시간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문가 도타보기 코너에 자주 나오고 계신데요. 인천 사서원의 연구실장님 나오셔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신 인천사회 서비스원의 정책연구실 신상준 부연구위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예. 신상준 박사님이 이제 네. 가족 같은 느낌이 아, 예. 듭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시니까. 아, 예. 그래도 그리고- 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기후 위기와 이 취약계층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연구가 지금도 항상 머릿속에 잠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그 연구에 대한 그 어떤 쇼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동안 춥다 덥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갖지 않았었는데 네. 결국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고 예. 그런 그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늘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해주시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중간중간 화려한 화면도 나오고 또는 뭐 재미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하고 자극적인 얘기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저희는 이런 사회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춰내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이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많이 연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다시 한번 그 연구에 대해서 찬사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은 이 문제도 또한 다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실태 조사 그들이 왜 은둔형 외톨이로 갔을까? 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장님께서 또 좋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네. 기후위기 연구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네.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릴 그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거는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대상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가 하나의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3번에 걸쳐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네.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인데 실제로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랑 대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그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만남 등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로의 그런 삶들을 보면은 실제로 비대면적인 삶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좀 고립 이러한 측면들이 많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다뤄보면서 이거 은둔형 외톨이 고립이라는 주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웃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 그런 사람들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번 이 외부에 나오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굴까 뭐 정도밖에는 사실 신경을 저희가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좀 네네. 띄워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그 은둔형 외톨이를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연구진들 간의 논의도 있었고, 기존의 학술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도서, 대중 도서들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 연구가 한 2년 전부터 많이 집중이 되었고,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를 하는 사람,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네. 정신적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립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만약에 지적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은둔형 외톨이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네네. 제외된다는 거는 정책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이런 정신의학적인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은 담지 않았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간적으로 고립되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네. 사람을 저희 은둔형 외톨이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즉, 두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고요. 네네. 공간적 고립이라고 한다면 집이나 특정 공간에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이 어려워서 특정 공간, 즉 집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계속해서라는 의미에서는 특정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6개월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3개월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즉 해당 기간 동안 방 안이나 집 안에서 고립되어서 사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특정 기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보다는 3개월로 잡았고요. 음. 그래서 고립의 최소 기준은 3개월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적 장애나 정신 질환은 은둔에서 제외를 하였고, 이 두 가지 사안, 즉 공간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동반하면서 지속적으로 홀로 특정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생활하는 사람을 3개월 정도로 한다면은 저희 네.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로 했습니다. 네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일단 빠르게 그분들을 발굴해내서 최소한의 기간, 그러니까 이게 은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개월로 최단 기간 줄여놓고 그 정도부터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이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분들을 손을 잡아주자. 예, 뭐 그런 데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말씀의 포인트를 알아보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적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은둔은 구분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건 은둔형 고립이 아니고 일단 환자 뭐 그렇게 개념으로 분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지적 장애나 정신 질환은 실제로 저희 연구가 제가 이제 정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루면은 제가 그런 제 전문성을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범위는 또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정신의학적 지원이 네, 필요하지 네, 네, 저희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실제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계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참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 관계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네. 잘 없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를 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연구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대별로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똑같은 은둔형이라 할지라도 세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언젠가 여기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서원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오셔갖고 그 가상 회사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우리 그 은둔하고 계신 분들께 기술적인 관계 기술을 자꾸
습득시켜주고 연습시켜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점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저희 좀 자랑을 좀 하자면 네네. 저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제 청년 미래센터라는 것을 네, 운영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그 4개 광역시도에 그 좀 사업을 줘서 하기로 네. 했는데 인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과 충북, 전북, 울산 등이 있는데요. 그 인천시가 지금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청년미래센터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청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기 청년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위기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운둔 청년을 뜻합니다. 네, 네. 가족 돌봄 청년은 아시겠지만은 그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네. 청년이 네네. 해야 되는, 즉 경제적인 상황을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럴 것 같고요. 네네. 고립운둔 청년은 일정 기간 동안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 고립운둔 청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상회사 프로그램은 고립운둔 청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 고립운둔 청년의 특징은 이게 밤과 낮이 바뀌어 있어요. 네.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낮에는 자고 밤에 생활합니다. 네. 근데 통상 우리는 낮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회사는 물론 어떤 특정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9시부터 6시까지 이 고립운둔 청년들이 특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줘서 네. 이분들이 그 낮과 밤의 패턴이 좀 정상적인 수준, 즉 낮에 생활하고 밤에는 자는 네, 네. 그런 할 수 있도록 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그 청년미래센터가 아주 우수하게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 특별히 뭐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도 네, 많이 네. 방문해서 지금 인천시의 사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주변에 고립운둔 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이 있다면은 꼭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청년미래센터에 전화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받기를 네, 좀 네. 바랄 뿐입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이 지금 좋다는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으셔 갖고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정말 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 기술, 뭐 관계 기술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연습을 하는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니까 예. 좀 여러 가지 그 관계 기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편견이 많아요.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좀 외톨이로 있고 그러면 편견이 많은데 대충 어떤 편견들이 있으시던가요? 예, 저희가 운둔 네.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들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성향들이 많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좀 요즘에 청년 문제가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청년에 좀 국한이 돼서 본다면은 청년이라 하는 단어에는 과거에는 모험심이 있고 도전하고 그리고 활발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 어려운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약 청년이란 용어가 등장한 만큼 청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과 더불어서 중장년도 은둔형 외톨이가 많고요. 근데 네. 이분들을 좀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네.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학창 시절에 왕따나 네. 학폭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많았고 가정 생활에서도 뭐 부모님들에 대한 뭐 부모님께서 하는 폭력 네. 아니면은 뭐 이혼 네. 아니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 그리고 권위적인 부모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뭐 비도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렵게 생활한 네. 그런 네. 사람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그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서 인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막상 듣다 보면은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네.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히키코모리, 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들을 직접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공감밖에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그 특정 요인에 의해서 뭐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음. 같고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네. 그에 대한 뭐 그 결과 양상인 뭐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것이 뭐 어떤 뭐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원인과 은둔의 생활에 대한 원인이 뭐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뭐 아주 유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서 음.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실 땐 그럴 것 같아요. 음. 누구도 들여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또는 이제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꼭 나로 인해서 일어났겠느냐. 음. 그렇게 또 회피를 하시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결국에는 그동안 소통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음. 그리고 이게 누구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충격받으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예. 이분들의 네. 그 원인이. 원인이요. 이게 그 개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 본인의 그런 그 성향, 우리 요즘에 MBTI가 유행하는데 이건 네네. 내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쪼금 은둔의 고립 생활을 할 경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저는 이거를 좀 개인적인 요인에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즉 그렇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네네. 연관되어 있고, 이 구조적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네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말씀은 누구나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면 다 그렇죠. 루저. 네. 이런. 그런데 솔직히 1 등은 딱 한 명이지 그 외에는 다 음. 1 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굉장히 심한 경쟁 사회에서, 즉 우리나라가 20-30년 동안 압축 경쟁 고도로 네. 발전된 사회라고 할 네. 만큼 네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아마 음. 이런 사회적인 그런 고립이 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누구나 1 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1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69 등까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1 등을 맞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69 등까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인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말이기도 한데 이제 이 유전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음. 공부 1 등을 하는 네. 그 유전자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부모가 평생 1 등을 못 해 봤는데 자녀가 1 등 한다는 건 거의 뭐 어려운 맞습니다.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예.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음. 요즘 사교육비도 비싼데 음. 1 등을 못할 바엔 그냥 사교육도 좀 덜 시키고 음. 그러면 가정 생활이 좀 윤택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당사자도 좀 편하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음.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들을 보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삶은 개개인에게 다 다를 텐데 몇 가지의 그 이유만으로 정의를 하기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밖으로 나오게 하긴 사실 이게 서서히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나오길 바라니까 음.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속도만큼 나오는 속도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네네. 어 제가 어떤 특정 어머님을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어머님은 그 고립 생활을 장기간 하는 아들을 둔 음. 어머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인제 너무 힘들고 좀 이 아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좀 아들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서 "좀 상담이라도 좀 받아 봐라." 음. 근데 아들은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담사를 집으로 초대할 테니까 직접 한번 만나 봐서 상담이라도 받아 봐라. 음. 아들은 거절을 했는데 어머니는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사를 집에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아들은 그 상담사를 보고 나서 오히려 더 고립 생활을 더 방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더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네. 즉 제가 그 전문가들이랑 뭐 좀 많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제가 또 느꼈던 점은 이 은둔 생활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 은둔 생활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즉 들어간 시간만큼 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지속적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네. 한다면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라 네. 그 당사자 입장의 사랑이고 충분히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주고 그 친구를 지지해 줬을 때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은둔형 외톨이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 방 외에 다른 곳은 모두 안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네. 가정에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야외에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하는 거는 범죄율이 뭐 낮아지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좀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를 응원한다는 뭐 이런 음. 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 등 이러한 안전한 환경들이 네. 오히려 네.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얘기들 중에 이제 청소년들은 주로 학폭, 왕따 뭐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조금 성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또는 뭐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이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에 걸맞는 그 속도와 또 환경에 맞춰서 자꾸 손짓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예. 성인이면 성인대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에 맞게 천천히 손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지금 이제 박사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예. 이제 희망의 불빛을 드디어 1편에서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등불을 발견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등불을 어떻게 잘 횃불로 만드셔야 될 텐데 네.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제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그 재료를 던졌다면 네네. 이제 좀 불을 한번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네네. 킨다는 거는 저희가 그 실태조사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인터뷰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네.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네. 우리 사회가 다각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 과제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데요. 인천사회 서비스원에서 늘 항상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들을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좀 더 앞으로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사회 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신상준 부연구위원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실태 조사한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